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12월이 되면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또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좀 들뜨는 느낌인데 포인세티어라는 꽃 혹시 아세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도 많이 쓰이는 꽃이죠. 빨간 꽃잎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많이 사랑받는데 이 포인세티어의 꽃잎이 원래는 빨간색이 아니었대요. 초록색인데 이게 아주 혹한의 추위에 어느 정도 둬야만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런 아름다운 빨강을 발현하기 위해서 그 혹한을 견딘다는 것, 왠지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오늘 아름다운 빛깔로 많은 분들에게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포인세티어 같은 빨간 정열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진짜 이분 이름 들으시면 한 번 들으시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김빛날 윤미 씨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바이올린 연주로 전하고 있는 김빛날 윤미. 무남동녀 고명딸로 아버지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바이올린을 접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그녀. 하지만 유학 생활 가운데 깊은 외로움을 느꼈고 한국에 돌아와 정통 클래식 연주보다는 소외된 환우들을 위한 연주가로서의 사명을 깨닫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연주하는 김빛날 윤미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김빛날 윤미.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제가 이제 태어날 당시에 한글 이름이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빛나라는 이름. 빛나라는 이름 많았죠. 원래 이렇게 장명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목사님께서 윤미라는 이름을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합작품으로 빛날 윤미로 이렇게 만드셔서 아버지의 사회적 관계가 이제 적용이 돼서 그렇죠. 목사님이 지어주셨는데 네. 그 윤미를 걷어낼 수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제 빛날 윤미가 되셨구나. 네. 한 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라 네. 각인도 됐지만 학창 시절엔 친구들이 꽤 그 이름 가지고 장난도 많이 쳤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날윤미라고 하고 막 누구야? 날윤미. 날윤미. 김빛 날윤미. 그렇죠. 그때는 모든 꽃들이 잡혀라니까 그것도 추억일 수 있고. 네, 어쨌든 우리 바이올리니스트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갖고 계신 아름다운 분입니다. 딱 보면 정말 클래식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실생활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좀 미안이 되네. 딱 보자마자 의상과 어떤 품격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안 그래요. 그래도 이미지라도 그렇게 클래식으로 가는 게 어디예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빛날 윤미로 성장한 과정에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도 뭐 재밌는 게 많이 있나요? 아까 친구들과의 어떤 장난 외에도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나. 네, 사실 제가 이제 대중적인 클래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아무래도 각인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한 번 들으면 아까 말씀해 그쵸, 주신 절대 안 것처럼 잊혀져요. 잊기 예. 힘든 이름이라 네. 또 세상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활동하기에는 좀 좀 페날 기언메이 이렇게 발음이 빛도 어렵고 네, 날도 맞아요. 날 사실 한국인 분들도 어려워하세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예명은 안 만드셨어요? 외국에서는? 그냥 그레이스 킴 이렇게 그쵸. 네, 영어 그레이스. 이름을 쓰긴 하는데 첫인상이 딱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모님도 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께서 근데 굉장히 매니아세요. 클래식 매니아셔서.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제가 왠지 그냥 딱 전통적으로 한 3대째 클래식을 해온 것 같은. 저희 어머니는 이제 무용을 하셨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 그 느낌이 있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똑 떨어진 세대 같진 않고 연결된 느낌이 네. 있어, 유전적으로.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어머님 또 무용을 하셨는데 김빛날 윤미 씨는 음악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재능이 어릴 때부터 발현이 된 거예요? 네, 좀 주신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디션은 아니었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면서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레슨 받고 뭐 이런 자리였는데 네. 처음 하는 애가 이제 원래 바이올린 악기가 처음 할 때 굉장히 어렵고 일단 기본적인 소리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조카 한 몇 달 하는데 귀에서 피 나는 줄 알았어요.
계속 낑낑거리는 소리가 났어. 저 피아노는 누가 쳐도 이렇게 어쨌든 듣기가 괜찮은 소리인데 그렇죠. 바이올린은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진짜 고역에 맞아, 가까운 피로도가 높아요. 네, 완성되지 소음, 않은. 네, 소음 같은 소리가 나는데 처음 하는데도 이제 소리가 예쁘게 나는 약간 그런 재능을 보여서 그거 되게 특이한데. 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저를 발탁해 주신 분이 피아니스트 랑랑이라고 전 세계에서 정말 중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피아니스트고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네. 발탁하신 지휘자분께서 저에게 이제 재능이 있다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하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클래식 너무 음악을 좋아하셨죠. 좋아하시는데 네, 따님이 막내 따님이세요. 네, 제가 네. 막내 딸이 이렇게 늦둥이에다가 또 부모님께서 가만히 안 두셨겠는데. 너무 계속 좋아하셨어요. 안고 네. 다니셨겠네요. 네, 제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정말 기도로 낳은 딸이고 바이올린이 좋아요? 어렸을 때 딱 보자마자 그냥 운명적인 끌림을 그러진 느꼈어요. 않았어요. 사실 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저 이제 레슨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때는 싫다고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싫다고 거부를 했다가 이제 그때 다시 했을 때는 정말 저도 재밌더라고요. 악기가 네, 재밌고. 바이올린의 매력은 뭘까요? 저는 사실 모든 악기가 그렇겠지만 이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항상 평생 친구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바이올린이? 네, 이게 되게 제가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는 항상 옆에 있어주잖아요. 친구죠. 네, 정말 그래서 또 악기가 이제 연습을 혼자서 많이 하게 되니까 정말 그냥 친구, 베스트 프렌드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감정을 사실 예측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악기라는 도구가 그걸 발산하게 네. 해주니까 진짜 소울메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런가 그 남다른 재능으로 중국으로 일찌감치 유학을 가셨다는데 네.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다면서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 너무 이르다. 아기 때 유학은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제가 네. 겪어보니까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가는 거 저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갔는데 네. 저희 집은 특히나 좀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하시고 어머니는 그냥 이렇게 공주? 공주 어머니 공주님이 왕비님이죠. 그러시구나. 언업이다. 우리 모든 여자들의 언업이. 근데 어머니 그런 어머니랑 갔으니 그렇죠. 나 못해. 알아서 해줘. 어머님이 그런 스타일이시면 자녀들이 자립심이 좀 일찍 발휘가 되는데 좀, 네, 그렇기도 초3이면 네, 그쵸. 자립을 사실. 하게 힘들었겠죠. 적응도 못하고 조금 헤매는 시기가 네, 있었어요. 굉장히 좀 그때 사실 중국 생활이 뭐 계속 앞으로도 그때 중국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저는 사실 실현의 시간.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이 또 음악은 보통 이탈리아나 뭐 독일 네, 이쪽으로 맞아요. 생각을 네. 했어요. 성악은 이탈리아. 맞아요. 근데 중국 바이올린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중국으로 바이올린을 배우러 간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나. 근데 아무래도 또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다 보니까 내성적이신 면이죠. 굉장히 저는 사실 원래는 정말 왈가닥이고 진짜? 정말 밝고 그러니까 사실 늦둥이 딸이니까 늦둥이라고 정말 그냥 했죠. 공주만 공주처럼 오냐오냐 했죠. 오냐오냐 살았는데 이제 굉장히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중국 가서 이제 되게 내성적이 말도 안 하게 되고 진짜 사실 그때 우울증이 와서 어린 나이에 네. 몇 살 때까지 있었어요 중국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서 중학교 1학년 때 4년 반을 너무 예민한 시기에 사실은 모든 감성이 진짜 미쳐 날뛸 때잖아요 그때가. 맞아요. 딱 사춘기도 어떡해, 딱 맞아. 걸려버리고 네. 그래서 우울증까지. 네. 아이고. 사실 그때 굉장히 언어도 좀 큰 장벽이었겠어요. 언어는 근데 오히려 왜 이제 언어를 배우려면 일찍 어릴 때 가야 되잖아요. 빨랐구나. 언어는 굉장히 빨리 그래서 습득을 했는데 어쨌든 환경 자체가 이제 제가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좀 힘든 환경이었고 학교를 제가 중국에서 그 4년 반 동안 3번을 옮겼어요. 왜요? 처음에는 이제 그 조선족 학교를 한국말 그때는 정말 제가 아예 인사조차도 모르고 갔었거든요. 중국을 갈 때.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고 갔기 때문에 말이 일단 통해야 되니까 조선족인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를 갔다가 이제 또 한인 학교를 갔다가 또 그 비자 문제 때문이었는지 어쨌든 국제 학교로 이제 마지막에 옮기게 되면서 와.
굉장히 혹독했다. 네. 너무 어릴 때부터 가혹한 시기가 빨리 왔네요. 네. 물론 좋은 이제 취지로 보내셨겠죠. 네. 발전을 위해서. 근데 광야에 혼자 던져진 듯한 느낌을 4년 반 동안 네. 받으셔서 실업증까지 왔었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또 그 중국은 비자가 좀 까다로우니까 어머니께서 대학생인 신분으로 제가 따라가는 아. 그렇게 갔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대학 생활을 하셔야 했고 그쵸. 또 어머니는 굉장히 남을 이제 굉장히 베풀고 이렇게 남을 챙기기 좋아해요. 다른 네. 관계는 참 잘하시는데 유학생을 챙기느라 이런 어떻게 딸을 이제 약간 저는 좀 믿겠거니 굉장히 맡기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자유방임형 교육. 그래서 이제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사실 초등학생이 집에 혼자 있으면 우리 성인도 사실 뭐 생산적인 일을 크게 하지 않아요. 없죠. TV 보고 핸드폰 하고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하루 종일 정말 영화, TV 이렇게 하루 종일 정말 빠져 살았어요. 관계를 많이 맺어야 되는 네. 나이인데. 그리고 대화할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정말 친구들도 이렇게 막 계속 깊이 대화할 수가 없었던 게 제가 학교를 또 정상적으로 다니질 않았거든요. 반만 다니고 와서 연습하라고 이렇게 아이고. 시간을 빼놨는데 연습은 안 하고 이제 하루 종일 영화 보고 막 그랬었던. 근데 그렇게 되면 바이올린에 대한 애정도 사실은 좀 많이 네, 없어질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제가 너무 사랑해서 시작했지만 이게 점점 저한테 짐이 되고 그럼 죄책감이 행복하지 되고, 않은데. 네. 그래서 그만둘 뻔했다면서요, 바이올린을. 아주 여러 번 있었죠. 아 진짜 그렇구나. 그랬을 수 있겠네요. 제일 큰 고비가 그때쯤에 처음 온 거예요. 그뭐 왜? 사실 이제 아버지께서 네. 또 이제 그렇게 본인의 꿈을 저한테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거시는 부담돼. 기대가 이미 아버지의 마인드에는 제가 막 세계적인 연주가 그렇죠. 이미 뭐 박영주를 뒤를 잇는 그렇죠.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나왔다 뭐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사라장은 있으니까 자가 또 미셸 어때 미셸 막 이러면서 예명 지어놓으시고만. 그래서 이러신 막 심지어 아버지께서 이렇게 콩쿠르 제가 앞으로 나가야 할 콩쿠르를 이렇게 막 적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저희 미래 계획을 아버지는 이미 다 가지고 계셨어요. 부모님들이 뭐 네. 재능 있는 자녀를 두면 네, 또 그렇게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재능이 맞아요. 정말 있다고 맞아요. 얘기를 하시니까 더 그 아버지의 꿈은 너무나도 커졌는데 저는 제 현실은 그냥 집에서 맨날 영화나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죄책감이 아이고 또 저는 이제 늦둥이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쉬시지도 못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고 저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고 여생을 앞으로 즐기시면 되는데 늦둥이 딸 하나 하셔서 그 죄책감도 있었어요. 나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힘들게 또 일을 하셔야 되고 또 기록이 압박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죠. 아우 그 꼬마가 그 무게감을 어떻게 견뎌? 진짜 그 아버님도 딸이 조금씩 좀 우려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언제 그 김빛날 윤미 씨의 상태를 알게 되신 거예요? 사실 그 계기가 이제 또 굉장히 아버지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연주가 하면 정경화 씨를 꼽거든요. 그분은 모를 수가 없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분과 1대1 오디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님 너무 바쁘게 일하셨다. 와 그거는 진짜 흔치 않은 네, 경우잖아요. 네. 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아버지의 기대는 그 정경화 씨가 만나서 이 친구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오디션을 만들어 주셨는데 네. 저는 그때 상태가 뭐 악기는 완전 짐 같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상상도 하기도 했었고 그런 상태인 아이가 뭐 그분 앞에서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이끌으시다가 결국에는 딱 한마디 하신 게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니? 이렇게 눈치채셨네. 역시. 그렇게 질문을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네. 나는 사실 지금 악기가 너무 짐 같고 이런 상태다. 너무 죽고 싶고 하기 싫다 악기라는 게 그분 앞에서 근데 그분도 아마 그걸 이해하실걸요. 네, 아마 그럼요. 아셨으니까 그 그렇게 고비가 질문을, 어느 누구에게 오잖아요. 네. 다.
그래서 그때 사실 아버지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시겠다 네. 진짜. 와, 아버님이 어찌 보면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네, 맞아요.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맞아요. 아닌데 네. 그래도 어떡해요. 행복해야지.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바로 철수를 하고 귀국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랬구나. 어머니는 우리 공주님 어머니께서는 유학생활을 다 접으시고 같이 오신 거예요. 네. 아이고 저런 우리 어머님 나름 즐거우셨을 텐데. 승마하고 마사지 받고. 굉장히 어머님은 안타까우셨겠다. 그래도 우리 막내딸이 행복해지는 네. 길을 위해서 선뜻 또 이렇게 함께 네. 귀국을 해주셨고 네. 그때부터는 그럼 진로를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뭐 마음의 치유가 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치유라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악기를 놓을 수가 없어서 야, 애증이야 진짜. 네, 정말 애증의 관계 맞아요. 같아요. 근데 또 운명의 애증의 관계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예술중학교를 또 들어가게 됐고 계속 또 음악을 계속 좀 행복했어요? 한국에 와서 중학생활 하는 건? 그래도 제 유일하게 사실 학창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상적으로 다닌 게 중학교밖에 없거든요. 다행이다. 그 추억이 있어서. 그나마도 1년을 제가 편입을 해서 네. 2년을 다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녔잖아요. 한국에서 가서 4군데 다녔고 고등학교는 제가 검정고시를 또 했어요. 중국어를 얻는 대신 너무 많은 걸 잃었다. 그죠? 네. 중국어는 물론 그렇게 외국어 하나를 탑재하면 네. 한국에서의 중고등학교 생활이 좀 편하긴 해요. 어. 근데 그렇다 쳐도 너무 가혹한 대가를 치렀다. 그래도 좋으려고 한 건데 네. 생각하고 또 다르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네. 모든 게. 아, 그래도 그 어떤 일련의 경험이라든지 그때 유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좀 배운 게 있어, 그래도 얻은 게 있어 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뭘까요? 항상 그때 그 시간이 저한테 결국은 제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연주가라고 저를 소개를 하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저도 치유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저도 아픔이 있어야 되고 네. 그죠? 그래야 이걸 이해하고 제가 또 그렇죠. 감정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저에게 또 필요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몰랐어도 네. 크리스찬들은 지나고 나면 알 것 같기도 하고가 네.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다는 아니더라도.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정도면 그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장로님, 권사님. 그죠? 네. 그러면 그 힘든 시기에 이제 한국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중학교 때 뭔가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좀 더 지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좀 형성이 됐을까요? 사실 저는 참 아기 때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았다고 느낄 다들 정도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기 때 너무 좋아, 다들. 저는 뭐 어머니께서 막 아기들 왜 다치오잖아요. 한 번씩 네. 이렇게 다치오면 한 번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손톱 자국이 있어서 음. 누가 이랬냐고 막 그때 너무 귀한 딸이니까 그렇죠. 또 누가 이랬냐 막. 늦둥인데 우리 늦둥이 얼굴에다 네. 누가 스크래치를. 그렇게 하니까 말을 안 하고 그때 어떤 친구가 그랬는지 말 안 하고 엄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와, 말을 하고 순수했구나. 네 그리고 또 뭐 저희 집에 한번 홍수가 이렇게 그 폭풍이 그쵸. 있어서 예. 한번 그 비 피해가 2층 있었어요? 집이 2층 집이었는데 2층에 이렇게 유리창이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물이 넘치고 수해를 당하셨구나. 네. 그때 이제 제가 가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빨리 교회 가자고. 몇 살 때였는데? 그게 아마 6살? 어떡해. 네. 그래. 얼마나 예쁜 딸이야. 네 그렇게 주신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그 중국에서 살면서 많이 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무슨 고난 영재 교육 같아. 그렇잖아요. 조기 교육, 고난 조기 교육. 그렇다가 이제 중학교 이제 와서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아유, 다시 할렐루야. 만났죠. 네. 그렇죠. 그냥 가장 안에서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때이기도 하고 호르몬의 네. 극심한 변화로 들쭉이 날쭉이가 멱살을 잡는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네. 있었던 건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의 이른 고난으로 네, 인한 그런 것 경험.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럼 진짜 많이 울기도 하고 또 행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때 그런 김민날윤미 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된 어떤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뜻, 그 한 조각이라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저는 항상 하나님은
그런 분들이 계신 하나님이 두렵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많죠. 계시잖아요. 근데 예. 저는 죄지면 두려워. 저는 항상 하나님이 약간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맞아요. 깊게 만났었던 어릴 때부터. 그래요, 굉장히. 맞아요, 진짜. 그리고 저희가 모든 교회가 이제 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저희 교회가 특히 좀 그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신앙을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항상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그런 아픔을 겪고 네.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래도 나를 끝까지 정말 이끄시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거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영적으로 엄청 쑥 성장한 기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사실은 그 뒤로도 많이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빨리 그냥 확 각성이 일어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계속 막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결국은 내 생각이었고 나의 꿈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보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야겠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좀 제 뜻에서 맞춰주시면 안 돼요? 합의점을 좀 찾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못 놔서 욕심을 막 이거 못 놓겠는 거야. 막. 이거 좀 해주고 나면 나도 해드릴게요. 딜. 조건을 그죠? 걸게 될 누구나 때가 있어. 기도가 맞아요. 딜일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해주시면 저도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나중에 이제 깨지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이제 기운이 빠지면 알았어요. 지킨 대로 할게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또 기쁨으로 시키시니까 맞아요. 그죠? 네. 막 억지로는 안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우리 김빛날 윤미 씨가 아토피 때문에 연주를 못하게 될 뻔했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사실 예. 요즘은 이제 환경이 좀 안 좋아져서 많이들 아토피가 오, 굉장히 진짜 심한데 이것도 우리 네. 모두의 총체적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유독 또 손에 아토피가 심했어요. 아니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네. 어떡해.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터지고 막 이러는데 건조해요. 네. 좀 건조하구나. 네, 그리고 이제 손톱이 변형이 올 정도로 아이고 그렇구나.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가장 심할 때는 정말 밖을 못 나갔었어요. 이게 너무 심해서 가렵고 아파서. 생활이 안 되는 정도. 제가 웃는 거조차 마음대로 못 하고 손이 다 터지고 진물 나고 피 나고 이러니까 숟가락을 못 쥐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세상에. 밥을 혼자서 먹기도 어떡해. 힘들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내가 내 스스로 이 숟가락질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맞아. 내가 마음껏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감사해야 되는 일이었구나. 그렇죠. 왜냐면 맞아요. 입이 다 찢어져서 웃으려고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웃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쁜 분이 웃는 게 너무 예쁜 분인데. 근데 저도 이제 면역 떨어졌을 때 그 가려움증을 한 몇 년 정도 겪어봐서 조금은 아는데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사실 저는 네. 모기 물리면 간지럽다고 하는데 모기는 그냥 이렇게 한 번 꽂으면 이거 뭐가 간지러워? 이 정도로 아토피는 이게 안 끌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모기에 저는 100배라고 생각해요. 그쵸. 이 간지러움이. 네. 저도 부분 아토피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네. 몸이 힘들면 또 오거든요. 맞아요. 면역이 또. 네, 근데 요만한 부분인데도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인데 맞아요. 손하고 막 입이 네. 틀 정도로 갈라지고 진물이 난다. 그래서 뭐 다리 이거는 이런 데 다 오니까 걸을 수도 없고. 진짜 그러니까 정말 나쁜 표현이지만 나 진짜 이럴 바엔 죽는 게 낫겠다. 진짜 그 생각을 그런 했어요. 생각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제가 고통이. 아직도 약간 마음이 아픈 게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당연히 치료를 엄청 많이 하러 같이 데리고 그렇죠. 다니셨는데 얼마나 안타까워. 제가 너무 이게 자꾸 재발하고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한테 죽고 싶다고 그 얘기를 제가 아토피 때문에 처음 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서 맞으면 한 번 딱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휴. 그게 아토피 때문이었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면서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럼 아버지 우리 울죠. 딸이 아토피 때문에 죽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 기억이 그럼요. 아직도 아파요. 제가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일찌감치 외로움과 또 아픔을 경험하셔서 네.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사실 정말 부끄럽긴 하지만 또 그 계기가 저희 아버지께서 간암투병을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게 뭐 술, 담배 전혀 안 하시는데 어. 그 비형 간염 때문에 간경화해서 이제 간암으로 아이고. 진행이 되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 꿈이 앞으로 내 이 질병은 있지만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요양원을 설립해서 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섬기며 살고 싶다는 그런 꿈을 또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투어를 하셨어요. 본인 치유도 하시면서 아버님이 네. 야, 진짜 아버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그런 요양원에 다니시면서 음. 좋은 장점을 가지고 본인이 그런 요양원을 차리는 게 또 꿈이셔서 당신이 그렇게 투병하실 때는 사실 그 비전까지는 안 그쵸, 가잖아요. 맞아요. 내가 낳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같이 가신다는 게 대단하시다. 그렇죠. 그래서 요양원을 많이 다니셨어요. 정말 많이 다니시고 전국에 있는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아버지 이렇게. 닮았네. 그걸 보면서 나름 배우게 되셨던 것 그쵸. 같아요. 그러면서 정신을. 또 그것도 또 어릴 때부터 음. 그런 아이들한테 봉사도 많이 가고 음.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저한테 어릴 때부터 그거를 가르쳐 주셨기 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계기가 아버지 요양병원을 제가 다니시니까 이제 한 번씩 같이 자주 갔거든요, 사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오니까 연주해달라는 요청도 많았고 하루는 아예 프로그램을 좀 짜서 해주시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강연을 하게 된 거죠. 요즘 그때 시작으로 제가 요즘 강연도 하고 있는데 아니 네. 실어증까지 겪었던 정말 소심한 하나님의 초등학생 맞아요? 예, 하나님 만지시면 만드시니까 네, 이렇게 정말, 달라질 수 있네요. 그런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강연을 하게 된 거죠. 음. 데뷔가 이제 요양원이었어요. 저는. 그렇구나. 아이 그때 처음 강연이었는데 네. 어때요? 이게 좀 떨리고 그쵸, 뭐. 그러지 근데 않았어요? 잘 맞춰서 끝나고 이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나는 너를 정말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기를 꿈꿨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한 연주가 훨씬 값진 것 같다. 아멘. 너는 나의 꿈을 이루어 주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 응어리가 진짜 실제로 그 응어리 진 게 이렇게 싹 녹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 자녀한테 그 부채감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혹은 뭐, 희생해주시고. 예, 혹은 진짜 나 때문에 뭐 이런 부채감이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어느 정도는. 근데 그 그게 자기랑 관계없는 부부 싸움에도 애들은 부채감을 가져요. 나 때문에 싸운 거. 맞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선포를 해주시면 난 다 녹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때 딱 아. 제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를 수식하는 그 말을 감히 사람을 살리는 연주가 김빛날 윤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그게 너무 거창한 말이라 제가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럼 어때요? 그렇게, 그렇게 네.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또 다잡는 네, 거겠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한 번이라도 더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하루라도 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서 그렇게 그 말하고 선포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진짜 의미 있고 값진 각성이었던 거 아닌가 네. 싶어요. 그 아버님과의 그 시간이. 네. 아버님은 지금 하늘에, 소천하셨구나. 네. 쉬고 계세요, 편안히. 아유, 따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를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게 참 물론 보고 계시겠지만 그럼요. 그게 참 아쉬운 게 아버지께서 꿈이 2가지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그렇게 요양원을 해서 같이 이렇게 섬기는 거랑 또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 본인이 사시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거는 지켜지진 않았지만 네. 또 그만큼 이제 아버지께서 또 더 정말 좋은 남편을 보내주시고 그렇죠. 네. 아마 아버님이 하늘나라 떠나시는 그 즈음에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네. 그 함께하지 못한 미련이 싹 뒤로 갈 만한 네. 약속을 해주셨을 네. 거예요. 또 아버지를 딸에게 주실 축복. 닮은 또 남편을 만났어요. 그럼 공주님으로 사셔야 되는데. 그럼 그 이후로 이제 스케줄이 완전히 방향성을 찾고 사람을 살리고 돕는 길로 이제 들어서신 거네요. 너무 부족하게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길이 많이 막히긴 맞아요. 했어요. 많은 공연들이 네. 막혔죠. 그리고 공연도 그렇지만 제가 원래 베이비박스를 자주 갔었는데 그
정말 갈 때마다 저는 너무 제가 치유를 받고 와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되지만 태어날 때 버림받은 친구들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너무 가혹하죠. 그리고 원래는 입양을 가지만 그 중증 장애인 친구들의 입양도 못 가서 그렇다면서요. 목사님께서 이제 입양을 해서 아, 거기서 이제 같이 아, 지내세요. 네네. 네. 그 친구들한테 제가 가서 보통 이제 만나는데 내가 중증 장애 부모한테도 버림을 받았어. 그러면은 사실 저 같으면 되게 우울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네. 네, 정말 제가 갈 때마다 천사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리고 제가 연주하면 보통 제가 정말 연주를 많이 하지만 이게 관객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그럼요. 그런데 나와서 같이 춤추고 아, 노래하고 연령대는 어느 정도예요? 뭐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해요. 어린 친구부터 저보다 나이 많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시구나. 예. 그 이제 또 거기서 상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의사소통이 막 원활하게 되진 않는 친구인데 모를 줄 알았어요. 저는 저를 기억할 줄도 몰랐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냥 악기 없이 하루는 갔었거든요. 네. 항상 악기 가서 연주하고 막 하다가 하루는 악기 없이 갔는데 오늘 바이올린을 안 들고 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여워. 다 기억하고 있었어.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상희. 네, 상희. 아, 진짜 천사들을 만날 네. 때 치유받는 느낌이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네. 예. 정말 감사를 정말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그 많은 공연 중에 좀 울림이 깊었던 뭐 다 그렇겠지만 아, 좀 여운이 좀 길게 남는다 이 공연은 그런 공연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베이비박스에서의 베이비박스. 연주가 항상 저를 좀 지탱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노래 불러주고 그렇게 춤도 막 덩실덩실 추고 막 맞아요,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음악에 영혼들이 춤추는구나라는 네, 걸 느끼는 순간 맞아요. 연주자가 얼마나 네. 기쁠까요? 그리고 네. 그때 또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연주, 그때 요양원에서의 연주, 아,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연주를 많이 다녔지만 그 뭐 연주가 기억에 남기보다는 피드백이 항상 저는 더 그게 그렇죠. 힘이 되는 그렇죠. 거라 예전에는 또 제주도 굉장히 시골집에 가서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손을 잡고 아 내가 평생 언제 이런 연주를 들어보겠냐 아, 이렇게 연주해줘서 너무 고맙다 아. 자기가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또 말씀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네. 굉장히 힘이 너무 되죠. 값지다. 네. 그렇죠. 그런 미련은 없으세요? 아, 정말 세계적인 무대에서 내가 더 훈련을 받아서 좀 더 기술적으로도 네. 뭐 예술적으로도 네. 이름 하나를 올려놓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진 않죠 당연히 진짜. 그렇죠. 저도 좀 위안을 받으려고요. 너무 나랑 달라서 네, 좀 겉돌아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항상 저는 다행이네요. 사실 네, 그 요즘은 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회가 있고 또 유튜브라는 아, 채널도 맞아요. 있고 그 이제 엔터테이너로서 저는 이제 제가 잠깐 샛길로 빠진 적도 있지만 아, 예. 아 그래요? 뭐 연기하셨다는 네. 얘기 살짝 들었는데 아 연기 타임이 20대 초반이에요? 그쵸 제가 딱 대학교 입학할 때 네. 선언을 했어요. 선포를 네. 나 바이올린 이제 안 하겠다. 나의 꿈은 연기자다. 아, 브라보! 아, 그렇게 해서 연기자가 되신 분도 계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중국에 있을 때 영화를 맨날 봤잖아요. 아하. 그러면서 이게 하라는 바이올린 안 하고 맨날 대사를 막 외우는 거. 아, 근데 비주얼이 너무 예쁘니까 저는 호감직도 한다고 생각해요. 네. 카메라, 모니터, 화면도 되게 잘 받으세요. 아유. 근데 연기를 그래서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었고 네.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저 늦둥이 딸 뭐든지 다 해라 막 이러시고 아, 어머니는 이제 뒤에서 저가시나 다리 몽대를 벗어버려야 된다 어머니 경상도 분이시구나. 막 그러셨는데 어쨌든 저는 제 고집은 못 꺾어서 대박이다. 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거든요. 늦둥이 파워야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1년을 제가 실제로 그 엔터테이너 학과에 들어가서 네. 연기 생활을 잠깐 했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왜 계속 안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구나. 아, 좀 더 했으면 또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돌이켰구나. 네, 너무 제가 이제 그리고 악기라는 게 사실 손을 놓으면은 끝이잖아요. 이거는 그쵸. 평생 취미로밖에 못 아, 하는데 맞아요. 연기는 내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아, 이런 보류. 그리고 또 요즘은 엔터테이너 시대니까 이걸 내가 접목시켜서 해볼 수도 있겠구나. 클래식이나 이런 데 악기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충분히 가능하죠. 네, 하고 네. 싶다라는 네. 새로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클래식이라는 그 틀에만 박혀서 그 클래식 엘리트 코스가 딱 있잖아요. 있죠. 뭐 예원, 예고, 뭐 서울대 해서 그쵸. 이제 유아.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네. 교수 되는 그 딱 루트에만 박혀 있었다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야가 트여서 이런 길이 있었네. 매력 있는데 그거. 네. 이렇게 정말 새로운 길을 많이 발견하게 됐고 또 제가 다시 선택을 하게 되니까 표현력이 저는 이제 막 무대를 벗어나고 막 관객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막 그렇죠. 그런 표현력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너무나 많은 경험이 쌓이는 거잖아요. 스펙트럼이 쫙 넓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또 이렇게 버스킹을 다니시다가 또 연애를 하시고 또 남편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아주 다들 일하러 가서 잘들 만나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사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특이하게 원산도라는 섬에서 만났는데 네. 그 청년 섬 탐사대라고 섬을 탐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연주자로 초청이 돼서 갔고 남편은 또 강연을 책도 쓰고 이제 강연을 했던 굉장히 사람이라 강연가로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저도 이쪽으로 이렇게 문외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귀에 익은 이름이면 됐다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오현호 씨. 네, 오현호 작가시기도 하고. 네, 파일럿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부시 파일럿이라는 책을 쓰셨죠.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 부시 파일럿이라는 게 이제 오지를 이렇게 다니는 네네. 그 비행가를 말하지만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지금 비행을 하고 있지만 목표가 청소년 장애인 암 환자들을 이렇게 환자들을 태우고 그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비행시켜주는 게 자기 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저도 아버지를 사실 그때 암으로 떠나보냈으니까 저거는 무슨 사연이 있지 않으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라는 딱 그 느낌이 온 거죠. 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생각하게 된 배경이 네. 뭔지 궁금해서 이제 기회를 엿봤죠. 이 사람과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네. 제가 이제 그날 연주를 하러 갔으니까 이제 연주를 하고 그 다음 날 딱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갔죠. 네. 가서 그 라면이 끓는 시간 동안 네. 이제 제가 처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편도 저를 이제 음악하는 사람의 특유의 그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봤다가 그 생각을 물어봐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다르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결혼까지. 네. 진짜 평생 동반자로 두 분이 그리는 그림이 아주 다르지 않잖아요. 제가 네. 결혼할 때 생각했던 게 우리 둘이서 결혼하면 이 세상에 조금 더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가치가 이제 가능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현실은 많이 다르죠? 이게 이제 이때쯤이면 나올 답이 있는데. 사실 그 30년 네. 이렇게 뭐 미만과 넘게 이렇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좀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근데 건강하지 않아요? 네. 부부싸움을 어느 정도 치열하게 하고 맞춰가는 그쵸, 게 맞아요. 맞춰가는 필요하지. 그 시간이 굉장히 네. 필요했던 것 같고 참 저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중학교 때부터 네. 배우자 기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었어요. 중학교요? 네, 중학생 때 제가 스케치북 크잖아요. 거기다가 내 미래의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50가지를 적었었어요. 50개요? 중학교 때? 네. 특이하네.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고 어때요?
결혼하시고 네, 딱 맞춰보셨어요? 퍼즐 맞추듯이? 한 두세 개 빼고는? 두세 개 뭐 다 맞아요? 네. 와, 그럼 싸움이 안 되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죠? 주신 삶이잖아요. 네, 그리고 참 이렇게 많이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굉장히 큰 멘토이기도 하고 남편이 정말 든든한 조력자이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아버지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일 때가 많아요. 저는 항상 아버지가 되게 저의 큰 백이었는데 그쵸. 아버지께서 가시면서 야 너의 새로운 백이다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은 네. 느낌을.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조금 많이 힘드셨다는 거는 왜 그랬던 거예요? 그동안 묻어왔던 제 우울증과 그런 자살 충동이 아이고. 이제 첫째와 둘째까지 나오면서 둘째가 너무 진짜 너무 예쁜데 첫째가 미워지기 시작한 어이구야.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같은 내 배에서 낳은 자식인데 그렇죠. 왜 얘가 미워지지? 이렇게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닌데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내면 아이를 알게 됐어요. 내면 아이가 이제 내가 그때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그런 아픔들과 또 어머니가 이제 좀 물론 그러시려고 한 건 아니지만 방치 저희 지금의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방치를 당하고 좀 굉장히 욱하신 그런 성격이 저한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첫째한테 그러고 있는 똑같이 그렇죠. 그러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구나 이거는 묻어둔다고 될 일이 아니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꺼내야 돼요. 네, 그래서 상담도 많이 받았고 또 그 기독교에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민아 대표님이라고 네네. 스파더웨이를 운영하시는 그 대표님께서도 저희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집사님께서 또 흔쾌히 저를 상담을 또 여러 차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좀 신앙적으로도 많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나의 그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보내주신 천사구나라고 바라보기 시작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랬구나. 지금도 계속 노력하는 중이고 그 생각의 변화가 너무 중요한 게 맞아요. 딱 그 정말 스위치 그냥 켜는 것처럼 딱 그렇게 생각을 딱 바꾸는 게 사실 독박육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엄마들. 근데 독박육아가 아니라 독점육아다. 아,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예쁘다. 생각을 하고 아이들 떼쓰는 거 당연한데 사실 그거를 자꾸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계속 힘든 거죠. 근데 내가 생각을 바꿔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우리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아이가 더 샤이닝하게 빛날 수 네. 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근데 많은 엄마들이 아마 공감하실걸요. 네. 모르는 사람이 그 감정까지 의무로 강요를 하지 아는 분들은요. 그 정말 한 자락 느끼는 죄책감 아마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육아의 세계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잠을 일단 너무 못 자니까. 그래도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또 이게 하나님이 어떤 과정에서든 함께 하신다는 거. 오늘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얘기를 좀 전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오늘은 김빛날 윤미 씨가 연주자가 아닌 바이올린이 되어서 악기가 되어서 오늘 많은 분들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기도 제목 함께 공유할까요? 그 모든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곡을 연주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나 정말 낮은 곳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그곳에 제가 거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한 번이라도 더 제 음악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제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께 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어릴 때부터 사실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정말 제 삶으로 가져와서 그냥 정말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면 그게 가장 저의 삶의 이유지 않을까. 오늘 그걸 또 생각합니다. 배웠어요. 네. 우리의 가장 큰 재능은 네.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것들을 구현해냈을 때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고 그걸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이 마음. 그 기쁨이 재능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걸 좀 뒤집어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연주자 김빛날 윤미 씨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순간부터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선물이었어요. 남편분께 잘 얘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